자, 공개 공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개,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는 공지겠죠. 그래서 공개되는 공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공개 공지는 우리가 주상공하 관계했습니까? 주상공과 관계했거든요. 이렇게 주상공하 관계 있는데, 자, 전용 주거 지역은 장사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겠죠. 그죠? 자, 일반 주거지역이 됐습니까? 상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준주거 들어올 수 있겠죠. 준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상업지역 다 들어옵니다. 모든 뭐다? 상업지역 다 들어와요. 되겠죠. 공업은 전용 공업은 왜 못 들어가요? 공익성 공업이니까 안 돼요. 일반 공업도 안 되겠죠. 일반 공업도 안 돼요. 장사할 수 있는 동네 뭐다? 준 공업지역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잡아서 뭐다? 시험은 이런 거 시험 내요. 못 들어오는 게 자꾸 시험에 나와요. 그죠? 그래서 들어오는 거 위하면 뭐 일준상준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있던데, 일준상준 이렇게 암기하시는 것도 있긴 했는데, 자, 일단 이거 잘 묻고요. 자, 두 번째, 공개공지는 우리가 자, 다중이용 건물이 있거든요. 다중이용 건물인데, 그래서 다중이용 건물이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걸, 다중은 많은 사람을 다중이라 씁니까? 예? 많을 다자잖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을 우리가 다중이용 건물인데, 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까? 되겠죠.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됐습니까?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또는 16층 이상 건물인데, 요 16층 이상 건물은 내용물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요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요건을 자, 문화 집회 시설도 있고, 그죠? 판매 시설도 있고, 뭐다? 업무 시설도 있고, 했죠? 업무 시설도 있고, 종교 운수 있습니다. 종교 운수. 그죠? 자, 이거를 뭐 전부 외우는 사람이다. 문판, 업종, 이런 거 외우는지 모르겠어. 그죠? 자, 근데 여긴 조심할 거. 자,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어, 여기 잘 나와요. 근데 갈로 안에 있는 거를 딱 내버려요. 왜? 앞잡다가 사람들이 딱 위에 있으니까 뭡니까? 그 갈로 안에 있는 것을 탁 잡아놔버려. 그죠?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아예 제외시키겠다. 자, 그거 보시고요. 그럼 보통 우리가 백화점 같은데 이거 많이 지어요. 어디 말인다? 백화점. 백화점 우리가 판매시설입니까? 그죠? 백화점 이렇게 많이 짓거든요. 우리가 종교시설 같은 교회 같은 것도 엄청 큰 데는 이거 만들 수도 있어요. 교회 같은 것도 엄청 큰 데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백화점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자, 공개공지를 만들겠죠. 파구라 시설. 그죠? 이거는 전부 피로티 구조랍니까? 피로티 구조라 쓰고요. 이걸 파구라 시설이라, 파구라 시설이라 쓰고요. 이 긴 의자 갖다 놓고 사람들이 앉아서 뭡니까? 휴식 공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성분들 앉아 수다 떠는 거예요. 여기 여성분들 앉아 딱 수다 떠는 거예요. 그죠? 자, 이걸 공개공지라고 보통 불러요. 이걸 공개공지라 씁니다. 자, 요거는 대지 면적, 요걸 잘못 씁니다. 전체 대지 면적의 몇 프로 되었습니까? 10%다. 그러면 이 공개공지는 이 대지의 전체 면적이 있으면 몇 프로까지 된다? 10%까지. 여기 시험 잘 나와요. 별표. 대지 면적이 몇 프로? 10%. 요거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땅의 면적의 10%까지 지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착한 일 했어요? 나쁜 일 했어요? 착한 일 했죠. 그럼 여기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원래 짓는 건물에 더 짓게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 조심할 거 용적률 놉니까? 건폐율 놉니까? 용적률 나요. 용적률. 자, 높이가 놉니까? 자, 용적률이든 높이 제하든 몇 배? 1.2배까지 완화한다. 근데 시험은 뭐합니까? 건폐율의 1.2배 완화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자, 1.2배까지 뭐 할 수 있다? 완화가 된다. 요 지문 좀 봐주셔야겠죠. 자, 그럼 시험 노는 게 뭡니까? 용적률이 1.2배입니까? 건폐율 1.2배입니까? 용적률 1.2고 대지 면적이 몇 프로? 10%. 요거 봐둬야 돼요. 되겠죠? 자, 봐두셔야 되겠죠? 자, 전체 한번 읽어봅니다. 일전상준입니다.
요런 지역이 주로 쓰고, 설치는 뭡니까? 자,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든 다중이용 건물 그 뒤에 주로에서는 건축물이 16층 이상 적었어요. 뒤에 뭐다? 16층 이상인 경우. 뒤에 갈로 안에서 적어 놓을래요. 몇 층? 16층 이상. 요 16층 위에 용도의 규정 관계 없습니다. 뭐 아니라도 관계 없어요. 그죠? 16층 이상은 여기 해당 사항에 들어갑니다. 5층 이상은 자, 문화, 판매, 업무, 숙박, 종교, 운수선 여기 들어가고요. 자, 16층 이상 이 종류 관계없이 무조건 다중이용을 했습니다. 만약 아파트 16층 이상 다중이용을 맞아야 해요. 자, 위에 내용 관계없이 몇 층 이상이면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금을 들어가요. 아파트 이렇게 갑자기 돌았어요. 16층 이상이면 이거는 다중이용금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정한다? 자,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렇게 해서 16층 이상 되거든요. 대지 면적의 몇 프로? 10%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 정하겠죠. 자, 보시고, 자, 대지 면적 10% 보고 피로티 구조 봅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죠? 쭉 내려가지고 완화되는데 용적률이 몇 퍼? 1.2배. 건폐율에 1.2배 하면 틀립니다. 잘 바꿔놓고 높이도 1.2배까지 완화한다. 여기 시험에 몇 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설명 틀리겠죠? 1번 전주와 일주는 건축하는 건축물에는 일조 확보됐습니까? 아까 전주, 일주는 정북 방향으로 일정 거리 이상 일조권 확보를 했죠. 자, 9m까지는 뭐다? 1.5m. 9m 초과면 높이의 2분의 1 띄우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자, 두 번째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게 채광 확보를 높이 제한을 적용한다에 틀렸습니다. 제가 상업지역은 제외된다. 특히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은 다 빠져야 돼요. 되겠죠? 자, 이거 적용된다가 틀렸습니다. 높이 제한 이거 일조권 적용하지 않습니다. 채광 높이 제한 적용된다가 틀렸고, 자, 3번 건축물의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구의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급으로 전면도로 반대쪽에서 1.5배를 넘지는 수 없다. 이 말은 삭제된 법률이에요. 그래서 삭제된 법률이므로 정답이 2개가 됩니다. 이거 2개. 그죠? 자, 옛날에는 도로면 반대쪽에 1.5배를 넘을 수 없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럼 이거에는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뭡니까? 전주와 일주란 단서만 남아있고, 전주와 일주 아니면 모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거 답이 2번 3번 됐고, 허가건지는 같은 가로구에서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까? 다르게 정할 수 있죠. 뭐다?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따로 정해도 된다. 아까 봤습니다. 허가건은 가로구로 높이 최고를 지정하면 지방건축 심의를 거치면 되겠네. 자, 2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문제. 건축법령상 건축면적과 청소의 산정법에 대해서 옳은 걸 골라라 했죠. 1번 공동주택으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겠죠. 전기실은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전기, 보일러, 조교 이런 거 다 빠진다고 했고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 지상층 주차용으로 쓰는 건 아까 제외된다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외되겠죠. 자, 주지 대피할 때 지상주차장 빠졌습니다. 자, 3번 포함한 데 틀렸고, 니은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게 가장 많은 층수를 산입하는 거 알겠죠? 자, 이거는 맞는 말이고, 사용 승인 받은 후 15년 이상 건축 리모델을 하는 경우로서 자,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해서 외벽에 부과된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마감재는 산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우리가 산입하고, 바닥은 뭐다? 각층, 그죠? 자, 기둥 같은 기둥, 벽 같은 벽이 있어요. 마감재는 그 관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돌을 붙일 때 벽에 바로 붙이요 안에 공간이 있어요. 돌 붙일 때 볼 때 벽에 그냥 바로 붙였어요? 피스 보고 공간을 두었습니까?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공간이 있어요. 돌을 그 벽에 바싹 안 붙였어요. 그래서 돌
붙여놨는데 누가요? 세게 때리면 그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걸 중간에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는 뭐다? 왜냐면 벽이 수평이 아니다 보니까 뭐다? 이걸 돌 붙일 때 수평을 잡아줍니다. 높이 예쁘게. 그죠? 그럼 이거 공간 띄어가 붙이면 많이 띄우면 이거 면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잖아. 그럼 외벽 마감재는 자 이거 바닥 면적 산입에서 세워야 되는 거 당연하겠죠. 마감재는 거기 설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콘크리트만 들어가요. 왜? 벽 두께만 들어간다고. 내력벽이 한 22cm 정도 두께 됩니다. 거기 한 22cm 정도 올 거예요. 20에서 한 22cm 정도는 올 겁니다. 마감재 붙으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실내도 보면 마감재 있거든요. 저기 벽에 바로 실내되어 있습니까? 저기 서치볼 50T 넣었습니까? 5cm짜리 다 들어있어요. 안쪽으로. 왜 안쪽에 자 거기 넣어놨어요? 서치볼이고 석고 대놨어요. 예? 단열시키려고 해놨겠지. 그러니까 덜 춥고, 그죠? 겨울은 덜 춥고, 여름은 덜 덥다니까요. 이거 다 대놨어요. 지금 보면 안에 다 속에 다 이마이 두꺼운 거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건물에 들어가면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겨울은 덜 춥고, 여름은 시원하거든요. 열을 아예 차단하니까 외벽에. 안 그러면 바로 딱딱하니까 바로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열 전도율이 높아가 굉장히 더워져요. 딱딱한 것들은 바로 열 전도 되거든. 외벽은 빠져야 됩니다. 산입한다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과 디귿이 되었죠. 자, 3번 문제 한번 봅니다. 자, 지하층, 이계층이고 지상층은 각 층체의 구분 명하지 않은 건물에서 그죠? 바닥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고 그죠? 자, 바닥 300원 그죠? 자, 얼마에 12m입니까? 300원 12m, 300원요 16m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의 층수는 몇 층이냐 물었네. 자, 그림은 이렇게 됐습니까? 바닥이 현재 600이었습니까? 300은 얼마래요? 예? 12m. 300은 얼마요? 16m 했죠. 자, 요 300은 뭐다? 16m고 300은 뭐다? 12m입니다. 여기 12m예요. 12m. 그러면 한 층을 몇 개? 4m니까 4로 나누면 되겠네? 그죠? 자, 4m 나누면 층수 나옵니까? 몇 층? 이 건물의 층수는 몇 층? 4층이다. 가장 많은 층수를 성추에 산입하거든요. 무슨 말이 이해됐죠? 요거는 3층밖에 안 되잖아. 4를 나누니까. 몇 층? 3층밖에 되게. 요거는 3층이고 이거는 4층이니까 층의 구분이 명하지만 3m를 하나의 층으로 하고 층이 다르면 가장 많은 층수를 층수에 산입한대요. 그럼 정답은 4층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공개공지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 설명 중 관련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르겠죠? 공개공지 면적 대지 면적이 아까 몇 프로? 10% 이거 잘 나와요. 100분의 10 되겠죠? 조례를 정하고 자, 대지는 공개공지 확보하여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 설치하는 때 해당 용적률이 몇 배? 1.2배. 그럼 2번 답 나왔네 벌써. 그죠? 5번 문제로 가봅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공개공지 공개공에 설치해야 하는데 대상지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냈죠. 자, 전용주거지역은 안 된댔죠. 일반주거 된다 했죠. 2번 답 나왔네. 그죠? 전용공업은 공익성이니까 못 들어오고 일반공업도 못 들어오고 녹지도 안 들어옵니다. 이건 주상공학에 됐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한 장 넘겼습니다. 자, 6번 문제도 봅니다. 6번 문제. 자, 건축법상 공개공지 공개공원을 설치한다. 해당되지 않는 거 그렇죠? 자, 근데 갈로 안에 보니까 건축물 해당 용도로서 바닥면 합계 5,000m 이상이면 조례로 고려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죠? 그럼 종합병원, 공업지에 있는 종합병원은 자, 공업지역에서 일반 공업지역에 도를 수 있어 없어요? 일반 공업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안 된다. 요거를 이제 시험에 자꾸 내요. 전용공업, 일반공업. 그죠? 전용주거. 요 세 군데는 못 들어요. 그럼 일반공업은 안 되겠죠? 뒤에 종합병 보고 찍어보면 안 됩니다. 되겠죠? 2번은 일반주거지역 되겠죠? 3번은 준주거 되잖아. 4번은
상업지역 당연히 되고 모든 상업지역 다 된다 했잖아 제가. 그죠? 그러면 자 일반 공업지역은 안 됩니다. 용도가 중요한 게 앞에 요거 가지고 문제 냈습니다. 요거 세 군데는 안 돼요. 요거 세 군데는 안 된다고.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대지 조경 공개공지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걸로 알았죠. 1번 자 도시공객시설의 건축은 연면적이 자 1,500점 이상 가설건축물, 여기 가설건축물이 포인트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조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가설건축물은 조경할 필요 없어요? 3년 있으면 떠들 거거든요. 자 2번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의 공장은 조경 조치하지 않아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땅일 때는 5,000 미만 50으로 외우시고 건물이든 150으로 외워라 했거든 제가. 자 땅일 때는 뭐다? 50 5,000 미만, 건물일 때는 150으로 암기하라 했거든 제가. 자 2번 맞는 말. 3번 녹지는 할 필요 없잖아. 전부 나무인데 뭐 나무 심을 필요 없겠죠. 그죠? 자 상업지에 건축하는 거 공개공지 면적의 대지 10%를 넘어야 합니까? 10% 이내입니까? 10% 이내잖아. 넘어야 아니고 10% 이내란 말을 썼죠. 넘는다에 틀렸고. 5번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자 용적률을입니까? 1.2배입니까? 건폐율 1.2배입니까? 용적률을 완화에 적용할 수 있나? 건폐율은 완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주겠죠? 용적률을 완화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적률 1.2배입니다. 자 대통령령에 가면 용적률 1.2배까지 숫자가 있고 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 조경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자 면적 500제곱 미만은 공장은 조경할 필요 없겠죠. 그죠? 자 이거는 땅일 때는 50이라 암기하시고 건물에는 150이라 암기하시라 했습니다. 둘 다 미만이니까 맞고. 자 산업단지 안의 공장도 조경할 필요 없어요. 이거 다 맞네. 조경 필요 없는 거 기억년 D것입니다. 자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령상 구조 및 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 신고 구조 확인서를 제출해야 돼요. 건축물이 아닌 걸 골라야 했죠. 자 그러면 단독주택 처만 없 10m 이상인 건축물 기둥에서 10m인 건축물 이런 거 다 외워야 되나? 되겠죠. 자 연면적이 330m 자 2층 목구조가 아니고 3층으로 바꿔야 되고 다세대주택이죠. 일단 4번 보시고 자 이행강제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어디에 주로 씁니까? 위반 건물에 쓰는 걸 이행강제금이라 씁니다. 자 위반하는 건물들이 많겠죠. 건폐율 위반할 수도 있고 그죠? 용적률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허가받지 않고 건물 짓는 것도 있죠. 신고하지 않고 건물 짓는 자 이거는 모두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이때 시정명령은 뭡니까? 철거하라든지 원상회복하겠죠. 근데 배째를 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계고합니다. 알린다는 거예요. 처음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먼저 알린다는 것을 계속하여 고지합니까? 경고장을 날려요. 처음에는 원상회복해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30세판이거든요. 처음에는 뭐다? 자 위반 건물입니다. 자진 철거하세요 합니다. 그러면 눈도 깜짝 안 하거든. 두 번째는 뭐다? 이제 계고장 날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철거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계고장을 날리겠죠. 그때가 철거 안 하면 이제 세 번째 뭐합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행강제금 1년에 몇 번까지 할 수 있습니까?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건축법은 2번, 농지법은 1번입니다. 그죠? 그러겠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겠죠? 1년에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2배. 건축법은 최대 몇 번까지 할 수 있다? 5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반만 버티면 됩니까? 5년 반만 버티면 돼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예?
5번을 추가할 수 없거든요. 최대 5회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칙하고 같이 나와서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가구 세대 간의 소음 방지를 위해서 경계부를 설치해야 된다. 자, 아닌 걸로 했죠. 숙박시설, 객실 간의 소음 방지해야 됩니까? 장사하죠. 여기는 숙박시는 잠을 자야 되잖아. 공동주택도 자, 기숙사 침실간 코 골고 있으면 잠 못 자면 안 되겠죠. 그죠? 판매 시설은 상점가는 자, 소음 방지를 할 필요 없어요. 상업용은 장사하는데 원래 떠들어야 되거든요. 그죠? 막 떠들어야 되잖아. 장사하면 그냥 소음 방지를 할 필요 없잖아. 이게 정답이고, 자, 학교도 뭡니까? 교실간 소음 방지해야 되겠죠. 역교실에 방해되면 안 되겠죠. 어르신 병실간도 조용해야 되잖아. 자, 읽어보시고, 자, 2번 봅니다.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조경을 조치가 면제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 자, 아까 녹지지역은 적용할 필요 없다 했죠? 자, 그죠? 상업지역은 아까 무조건 적용한다 했습니까? 그죠? 자, 물류시설이 있거든요. 1500제곱미터 미만은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상업지역은 빠져야 됩니다. 자, 상업지역은 빠져야 되겠죠. 상업지역 하는 것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공장 1500 미만 맞잖아요. 그죠? 축사는요, 원래 적용할 필요 없고요. 그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할 필요 없잖아. 자, 관농자는 할 필요 없습니다. 뭐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부 적용할 필요 없다 했거든. 관농자. 자,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대지 높이 3m의 연면적 90제곱미터 합계가 신축하려 한다. 건축시 위반되는 것을 골라라 했거든요. 자, 1번 갑은 건축을 위해 건축 신고를 해야 된다. 왜 신고 대상이니까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건물이 들어갔거든. 아까 신고는 뭐다? 소규모가 얼마다? 100제곱미터 이하가 되거나 정축은 3m 이하 정축할 때는 된다 했습니다. 소규모 건물에 들어갔고, 두 번째, 갑의 대지는 인접한 도론보다 낮으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에 방수 필요 없다면 관계없죠.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 3번 갑은 공개공지 공개를 확보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렇잖아. 90제곱미터니까 얼마 이상일 때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일 때는 공개공지 됩니다. 그 면적이 안 들어가잖아. 네 번째, 갑은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3m 접하고 있다. 전면은 얼마 이상이다? 2m 이상이면 관계없거든요. 갑은 건축물이 창문을 열었을 때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됩니까? 4.5m 밑으로는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데 어디까지? 4.5m 이하까지는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되고 4.5m 넘어가면 수직면을 넘어도 돼요. 자, 그렇겠죠?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야 된다. 틀렸죠? 자, 어디까지는? 4.5m까지는 수직면을 넘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열 때, 자,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당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확 갔다 안에서 밀어버렸어요. 자전거하고 문이 팍 부딪혔어요. 그럼 안전사고 나거든요. 인도도 도로거든요. 사람들이 차마 다니는 걸 도로라 생각하는데 건축법에서 도로는 뭐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도 도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인도에 자전거 타고 막 다니니까 위험하던데 보니까. 자,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하면 안 되겠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는? 4.5m까지는 못 넘습니다. 4.5m 넘어갔을 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5번이 틀렸고, 자, 4번 문제도 한번 봅니다.
건축 법령상 건축 등에 관련된 분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추정과 재정 대상이 되지 않는 걸 물었거든요. 자, 공사 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과 분쟁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겠죠. 자, 두 번째, 관계 전문 기술자 해당 건축물의 건축을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간의 분쟁도 있고, 3번, 해당 건축물 건축 피해를 인근 주민과 분쟁이 있습니다. 네 번째, 건축 허가권자와 허가 신청자의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 넣으면 안 되겠죠. 허가권자와 신청자 간의 분쟁은 법규를 따져야 되지 분쟁조정위원회는 따지면 안 된다고. 그죠? 자, 건축주와 감리자의 분쟁은 일어났겠죠. 그죠? 감리 부분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계약서상에 위반했을 때 분쟁이 발생하셨겠죠. 5번 문제도 한번 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입니다. 협정. 우리 협정은 체결은 전원합의입니까? 해제는 과반수 합의입니다. 이거를 잘 바꿔놔요. 그래서 건축협정은 자, 몇 페이지 있는가 하면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52페이지 있습니다. 52페이지 있죠? 건축협정이라고 했죠? 체결은 전원합의입니다. 자, 토지 건물 소유자 전원의 동그라미시고 합의해야 되고, 그죠? 자, 과반수 동의 인가권자 신고하고 둘 이상의 걸치는 경우는 협정체결 대상 둘 이상의 시공구에 걸치는 토지 과반수 인가권자 인가 신청할 수 있고, 폐지는 과반수 동의만 하면 됩니다. 자, 체결은 전원 동의, 폐지는 과반수 동의. 이거 잘 바꿔 놓습니다. 건축협정구역은 통합 적용해야 됩니다. 대지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지하층 설치, 건폐율, 부설 설치, 개인 하수구설 처리 이런 것으로 통합해도 관계없다.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자, 체결은 협정은 뭐다? 과반수 동의가 아니고 전원 동의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틀렸네, 1번. 그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협정 체결자는 건축 협정 운영의 대표자는 협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협정을 인가했을 때는 해당 지방제 공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됩니다. 4번,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자시 시공구의 경우 협정 체결 토지 면적 과반에 속하는 자, 협정 인가권자 인가를 신청할 수 있고, 큰 쪽이 신청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협정 체결자, 협정 운영의 대표가 협정을 폐지하는 경우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아야 됩니다. 자, 6번 문제도 한번 봅니다. 건축법령상 협정 인가를 받아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에 대해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겠죠. 건폐율 통합해도 관계없습니다. 계단은 통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하층 설치할 수도 있죠. 통합 설치되고, 주장 통합해도 되고, 하수도 통합해도 관계없습니다. 계단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통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 쓰면 되지군요. 자, 7번 문제도 한번 봅니다. 7번 문제. 자, 이행강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위반 내용에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수로 나열한 걸 골라냈죠. 자, 봅니다. 자, 거기 보면 제일 큰 게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 제일 크겠죠. 허가받지 않으면 그대로 다 이행강제 부과했습니다. 100% 다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감면해 주죠. 그렇잖아. 용적률 초과는 90%까지, 건폐율 초과는 뭐다? 80%, 신고 대상은 70%까지 감면되겠죠. 30% 감면된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 뇌가 있는 사람 있겠나?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이거는 이런 건 틀리라고 낸 문제예요. 기본서도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만지려고 기본서 밖에 있는 문제들을 막 내는 거예요. 그죠?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만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건축법도 대충 끝났는 것 같아요. 보시고 밑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보기는 집에 가면 더 읽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